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자, 요즘에 병의원 개원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원장님들의 요청이 좀 쇄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무사님 중에서도 병의원 우리 전문 세무사인 우리 별부자 김인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김인하 세무사님을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잠깐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BHL 강남지점 대표 세무사로 있는 김인하 세무사고요. 저는 이제 병원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세무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병원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나 지금 병원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위한 절세 관련된 책입니다. 수필 방식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술술 익혀요. 네. 그래서 좀 반응이 좋은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김인하 세무사님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친하게 지내고도 있고, 또 저희 그 리치고 이제 VIP 멤버십 이 방에서 또 세무 상담도 해주시는데, 뭐 고객분들의 반응이 뭐 워낙 좋습니다. 너무 또 친절하게 잘 또 부동산, 그러니까 병의원도 너무 잘하시지만 또 이제 부동산 또 개인적으로 또 투자자이시기도 하셔가지고 부동산 쪽 세금도 너무 또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또 전문가 분이십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의사분들이 개원을 좀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네. 이 병의원 개원 시장은 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가면 갈수록 개원을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왜 그런가 좀 봤더니 네. 시스템이 갈수록 잘 되고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대출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개원 컨설팅, 그다음에 입지 분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무나 노무나 이런 그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갈수록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 네. 이제 선후배 간에 이제 공유를 하죠. 아. 개원했는데 개원 시장 괜찮다. 너도 개원해라. 아. 네, 이런 식의 어떤 자극,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개원을 생각하고 계시고 실제로 개원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원을 이제 하시는 이제 개원하는 원장님이 계실 거고, 이미 이제 개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 주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좀 많이 하시나요? 그 개원을 준비하고 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과 이미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상담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개원을 이제 준비하고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출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인테리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네. 그러면 인테리어 대금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 추세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미 개원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온다. 소득세. 아, 그러니까 소득세 절세에 대한 니즈가 좀 많고, 거기에 네. 대한 상담, 그리고 이제 직원 문제, 이런 문제. 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세액 공제나 감면에 대한 내용과, 이제 연차가 꽤 되신 분들은, 연차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요. 아, 지금까지 그러겠네요. 세무조사 받은 적은 없지만, 네. 보니까 여기 옆에 친한 분 또는 이제 선후배 누가 세무조사 받았다더라. 7년, 10년 되면은 걱정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더라. 네. 이런 상담. 그리고 한 20년, 30년 꽤 하신 분들은 네. 자녀가 이제 좀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한테 뭘 어떻게 이제 부를 이전하는 이제 네. 재산을 증여를 하거나 아. 이제 그런 재산 이전에 대한, 네. 부의 이전에 대한 상담, 요게 좀 많죠. 그래서 상속증여세, 재산세 이런 거 상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병원에 이제 개원하는 절차,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연령대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이 있으시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A부터 Z까지 이제 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병원 네. 또 전문이시니까. 그렇죠. 병원 기장이나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분석을 하게 되고. 아, 분석을. 예,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아, 분석이 돼. 아, 그래요? 예, 개원 몇 년 차는 어떤 고민거리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되면 원장님이 어떤 고민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5년 넘어가거나 한 7, 8년 넘어가면은 특히 남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하시냐면, 네. 내가 이 병원을 펴버릴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낫나? 아, 그러겠네요. 이런, 네. 그러니까 한번 질를까? 질러서 확 키워볼까?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안전하게 갈까? 이런 고민들을 두 하시겠네요. 가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아, 세금이, 소득세, 납부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
아. 이렇게 많은데 굳이 뭔가를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많이 나갈 돈이면 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투자하고 싶고 아. 병원을 확장하고 싶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주변에 내 후배인데 너무 잘 됐어. 아, 나보다 투자할 때.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할 때 원장님들이 또 특별히 또 좀 신경을 써야 할 또 세무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신경 써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질문이 제일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대출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하니까 내 돈만 가지고 병원 개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대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이 얼마 나올지 네. 일단 상담을 하시고 네. 닥터론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그 대출하는 분과 네.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죠. 아, 그런데 이제 대출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대출 받고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하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비용 처리를 해서 비용 인정받고 절세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 받기 전에 네. 사업자 등록을 미리 빨리 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사업 개시라고 있어요. 사업 개시일. 네. 그 개시일에 대해서는 그 대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그 개시일 날짜를 언제로 하는 게 좋을지 그것만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데 네. 이 대출의 목적이 내가 병원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자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업자 등록을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은 비용 처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자본금, 이 자본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나가는 뭐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자본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내놓고 네. 이미 자본금은 설정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이자가 나가면 그거는 자본금이 아니라 그러네. 이자다. 부채에 대한 그렇죠. 이자다.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죠. 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대출을 받으면 이게 네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건지 아닌지가 그렇죠. 불분명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의 요지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세무조사 할 때 항상 체크 포인트가 네. 대출 언제 받았냐, 사업자 등록 언제 나왔냐, 요거 한번 체크를 했었어요. 야, 확실히 이게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제 쉽게 말해 똥 쌀 때 네.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지 똥 싸고 바지 내리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 느낌 바로 오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병원을 오픈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내가 오픈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때 또 많은 분들이 세무에 또 관심을 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병원 매출 관리에 있어서 또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병원 매출 관리에 있어서 주의할 포인트는 뭐 크게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 왜냐면 왜 크게 신경 쓸 게 없냐면 요즘은 다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모든 이제 소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 세법상 현금 영수증은 건당 1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만 발급 의무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관리의 핵심은 이제 모든 걸 다 양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들어온 건 당연히 양성화되는 거고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라고 반드시 팁을 드리죠. 네. 왜냐면은 1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면 간혹 있긴 한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안 하고 뭐 10만 원 이하라 해서 발급을 안 하고 현금이 있어. 네. 그럼 이 합계가 정확히 맞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택배가 왔어. 택배에서 현금 달래. 그랬더니 현금을 뺏어줬어요. 네. 그럼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뭐가 하나씩 안 맞아.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간혹 대병원에서 사고가 돈 사고. 어. 네.
직원들로 인한 어떤 돈 사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이런 돈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일단 현금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또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칼같이 현금 영수증 발급해버리면 정말 관리하기 쉬워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은 네. 특별히 다른 뭐 관리할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수가 또 있어요. 미수요? 네. 병원에서 미수 있을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제, 뭐 병원비 다 안 내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이거 미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자주 왔다는 거라던가, 네. 자기가 이 동네 산다거나, 원장님하고 이제 조금 친하다거나, 와. 네. 아. 네, 그런 걸로 해서 나이 드신 분은 가끔, 내일 갖다 줄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병원 갔는데 일단 다음에 돈 드릴게요. 저는 살아보면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좀 깜짝 놀라긴 하는데, 의외로 정형외과 쪽에서도 꽤 있고 통증의학과 이쪽에서도 꽤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도 좀 많이 오는 그런 과들은 있습니다. 아. 그런 미수에 대해서는 기록을 좀 잘해 놓으셔야 돼요. 네, 미수 부분도 이제 매출은 이미 발생을 했고 네.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매출은 발생을 했고 돈만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제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왜냐면 그냥 또 막 쓴다고 다 비용 처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 처리의 핵심은 네. 적격 증빙과 업무 관련성 두 가지가 정확하게 좀 돼야 됩니다. 네.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제 나가는 돈,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뭐 직원들이 돈 나간다. 그러면 이제 카드 쓰면 되겠죠. 뭐 밥 먹는다, 카드 쓰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소모품이라든가 의료 장비 살 때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적격 증빙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병원 운영하다 보면은 뭐 여기 병원에 물 새기도 하고 누수 발생하고 난간 좀 이상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하자보수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원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겠죠. 이제 업자를 불러서 하긴 하는데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증빙 잘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그 업자에게 잘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 드렸으니까 증빙 발급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했는데 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있어요. 동네에서 정말 잘한다. 누수 탑이다 해서 불러서 일을 시켰더니 본인은 개인으로만 일하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네,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네. 이제 가끔 와서 누수 잡는 일을 한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또 또 인테리어 업자인데 나 신용불량자 돼서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보통은 적격증빙 못 받으니까 세금 이거에 대한 필요경비 비용 처리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 있는데 네. 이제 비용 처리에 있어서 핵심은 두 가지 적격 증빙과 이제 업무 관련성 당연히 업무 관련성은 있겠죠. 병원을 위해서 이제 나간 돈이니까 대신에 이제 적격 증빙에 대해서는 이걸 못 받아도 업무 관련성 있게 돈 나갔잖아요. 비용 인정은 해줘야죠. 일단은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긴 해요. 네, 가산세가 해주긴 해줘요? 해주긴 해주죠. 왜냐하면 실제로 돈 나갔고 실제로 그렇죠. 사건은 발생했고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이 챙겨야 될 거는 그런 분한테는 계좌이체를 하시면 돼요. 계좌이체 하시고 네. 이제 원장님 본인 명의 통장에 기록 잘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사에서 대금 지급했다는 거 영수증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영수증 잘 안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네. 몇 월 며칠 공사 대금 얼마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로 확인 받으시는 방법도 있죠. 그러네요. 네. 어떤 식으로도 증거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영수증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또 이 병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서 또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병원에서의 어떤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노무에 대한 전문가, 노무사님을 불러서 해결을 하시면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기본적인 거는 원장님이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근로계약서. 분쟁이 생기면 이제 어떤 분쟁이 생기면 먼저 열어서 보는 게 뭐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노사 간의 계약서, 근로계약서.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근로계약서 잘 작성한다 이런 거는 이제 세무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네. 일단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한 첫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그렇죠. 이제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첫날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을 하긴 하는데 이제 세무 입장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게 통합이 돼서 통합고용 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에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게끔 작성한다는 거. 쉽게 말해 2024년 9월 1일 입사를 했으니까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뭐 8월 말일까지 일한다. 이렇게 기한의 정함, 마지막 날. 이렇게 정하지 않는 게 좋다. 대신에 이제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한두 달 지켜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럼 그 밑에다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 되죠.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직원이든 들어와서 일을 해 보면 네. 일주일, 길면 일주일, 짧으면 2, 3일 딱 답 나와. 그렇죠. 맞아요. 네, 답 나와. 저도 이제 뭐 직원들이 꽤 있으니까 네. 대충 뭐 한 두세 달 같이 일해 보면은 바로 견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수습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때 가서 이제 딱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별로다. 네. 긴가민가 하다. 좋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긴가민가 해도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냐?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작성해도 훌륭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 다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두 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부, 두 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부 작성해서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원장님이 잘 모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하면은 직원한테 근로계약서를 한 부를 딱 줘. 네. 근로계약서 쓰고 갖고 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해. 그리고 한 부만 작성하고 나만 갖고 직원은 안 줘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원장님 하나, 네. 그다음에 직원 하나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계약서는 우리가 쌍방이니까 그렇죠. 두 개를 꼭 작성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의외로 이걸 잘 모르시는 원장님이 꽤 많고 일단 출근 한 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직원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직원이 나중에 이제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네. 좀 아니야. 우리 이별을 해야겠어. 이별을 하면 직원이 나가서 원장님 저 출근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나가기 직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잖아요 하면서 원장님이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매도자 매수자가 있는데 계약서를 하나만 써. 아니 이런 네, 거랑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이란 거, 민법상 그렇기 계약이니까.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동산하고의 계약을 하든 누군가하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항상 꼭 두 부를 쓰셔야 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꼭 명심하시고요. 간이는 안 찍어도 되나요? 네, 간이는 안 찍어도 간이까지는 네. 안 찍어도 돼요? 네. 보통 이제 부동산이나 좀 중요한 계약들은 간이도 찍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이 또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이런 세액 공제 같은 게 있다고도 하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네. 그러니까 병원 쪽, 치과 쪽 이쪽은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죠.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 채용에 대한 혜택을 이제 정부에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인데 이게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통합고용 네. 세액공제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크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주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세액공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를 구입을 하잖아요. 네. 의료 장비 이런 네. 거 구입을 하실 때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그런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냐? 요거는 이제 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통합 고용 세액 공제, 그다음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네. 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세 세액 공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공제 네. 또는 교육비 공제. 근데 이제 월세 세액 공제라던가 이제 의료비 공제는 이제 원장님들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모님 같이 사는 부모님이 이제 좀 병원비 많이 나갈 때 얘기고 본인들은 많이 건강하세요. 관리들 잘 하니까. 네. 대신에 이제 자녀들이 좀 커서 이제 교육비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 공제.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교육비 공제. 이거 쏠쏠합니다. 네. 성실신고, 그러니까 5억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또 특별한 또 이런 혜택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제 의무도 발생하고 성실신고하라는 어떤 의무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기분 좋게.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할 때에도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이거를 이제 법인의 형태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매출이 커지면은 절세를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원장님들 사이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법인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뭔가 네. 이제 좀 구체적인 강의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원장님들 사이에서 이제 MSO라고 MSO?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간납법인, 간접 납품법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제 좀 절세를 하신다던가 이제 활용을 하시는 요즘 트렌드예요. 절세 트렌드이면서도 어떤 병원 운영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규모를 키우면서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테마죠. 법인 설립. MSO라고 표현하는데 네.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거니제이션. 이건 미국에서 들어온 단어예요. 네. 그래서 MSO 하면은 뭐 잘 모르긴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네. 원장님들은 좀 알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이제 의료법인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의료법인 뭐 허가가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MSO를 만드는데 이게 무조건 다 만든다고 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문제가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병원 매출액이 최소 한 30억은 넘어야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0억은 넘어야 그 법인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절세에 대한 의미도 있고 운영에 대한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법인을 또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들어가고 어떤 이제 국세청에 이제 감시의 눈이 또 이제 생긴다는 거. 그래서 좀 정확하고 문제 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 판단 기준입니다. 매출액 30억이 안 되면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괜히 더 스트레스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장하고 있는 병원은 100억이 좀 넘어가는 병원들은 대부분 간납법인이라고 해서 좀 만드는 데도 있고 만들지 않은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30억이 넘어가서 이제 간납법인이라고 해서 MSO를 법인을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제 한 예로 보면은 이제 병원도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웃소싱해서 그냥 완전히 맡겨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간납법인을 통해서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아예 이제 유튜브라던가 어떤 인스타그램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때 그렇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자체에 채용을 해서 병원 어디 구석에 이렇게 이제 방안을 만들어주고 하면은 이게 나쁘지는 않는데 네.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이거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모님이 또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예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 병원에 대한 마케팅은 그 법인 쪽으로 싹 몰아주고 네.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법인이 마케팅을 좀 해보니까 자신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른 병원도 남의 이렇게. 것도 해주고. 예, 그래서 진짜 완전히 마케팅 회사로 성장을 해버린 법인도 있고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절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원장님들의 이제 목표일 수도 있긴 한데 자기 병원
자기 건물에 그렇죠.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게 목표이신 원장님들이 이제 좀 연차가 꽤 되신 분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원장님이 이거 2층 분할로 매도한다는데 2층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2층 사서 내 병원 내가 쓰면은 어떻게 했냐고 상담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원장님 명의로 사시면은 네. 월세 안 줄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그럼 비용 처리가 덜 되니까 월세만큼 오히려 세금이 더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죠.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네. 법인으로 그 병원을 취득한 다음에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법인이 원장님한테 이제 세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 법인에게 월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이제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 원장님이 내는 월세가 비용 처리되는 효과도 있고 그렇죠. 일석이조. 그리고 그 법인의 주주 구성을 자녀로 끼워 넣었어요. 합법적이죠. 네. 근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전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증여세도 절감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네요. 그렇죠. 병원 절세 겸 이제 네. 부의 이전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는 네. 방법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니까 네. 아주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사실은 할 수가 없고 또 개인마다 케바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인 강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혹시 뭐 강의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해서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그다음에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병원 원장님들이 이런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여러 가지 병의원 전문 어떤 이런 절세 강의를 드려야 되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이 강의를 이제 제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무조건 강의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지식 전달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개원 예정인 원장님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 그렇죠. 이것만 알면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두려움도 없앨 수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의 미래 수익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세금 변화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었을 때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알아야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만 있어도 쉽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원장님들이 이제 이 정도만 알면 근데 내가 이제 세무 처리된 거 설명 드릴 때 쉽게 네.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이 궁금한 걸 또 쉽게 질문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세무조사, 그다음 본인 소득세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좀 제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개설하게 됐고 네.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제 주변에도 이제 좀 가깝게 이제 이후 이제 제 사무실 코엑스였는데 코엑스 쪽에 네. 이제 피부과 병원을 꽤 오랫동안 크게 하시는 원장님 계시는데 네. 아니 보면은 우리 별부자 세무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세 적지 않은 월세를 계속 내다보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살 걸 그랬네.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를 맞아가지고 또 세금을 또 굉장히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내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개원을 할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개원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소득세 관리하는 거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커져서 내 병원을 좀 만들어 볼까? 또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돼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의원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이런 세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원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원장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꼭 아마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거 뭐 어디 가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방송 하시고 그냥 가시면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 고정 댓글이나 이런 게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영상 나오면 네. 거기에 이제 고정 댓글 링크로 해서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원장님들이 정말 자신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작게 세미나식으로 이제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봤어요. 네. 반응이 네.
너무 좋아. 두려움이 일단 제거됐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세무는 어렵고 두렵고 이제 나의 영역이 아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알고 보니 별거 없네. 예, 알고 보니 별거 없어. 예. 근데 기초적인 지식만 습득을 하면은 맞는 키 하나 딱 쥐고 있다. 이런 느낌. 우리 세무사님의 이 말씀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병원 의원 하시는 원장님들 많은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별부자 세무사님 김윤아 세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크리스트 투자 체크 2.0 요번에 업데이트 된 거. 그래서 기원 책 요거 쿠폰 입력하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경매 전성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경매에 대한 무료 체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원 옥션. 네, 요거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쿠폰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이제 마이라고 있습니다. 홈에 리치고 홈에 가시면 마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가시면 이제 되는데 요거 이제 제가 한번 리치고 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인가요? 네. 자, 여기 이제 리치고 이제 홈에 들어가시면 이게 PC 화면이나 앱이나 비슷합니다. 자, 여기 가시면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프로필 들어가시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경매 상품 여기 이제 쿠폰 집어넣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이제 쿠폰 멤버십 쿠폰 상품 그래서 여기다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원 체크 투자 체크는 기원 체크 그 다음에 경매 체험은 기원 옥션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댓글에다 고정 댓글에도 이거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험을 좀 해보시면 부동산 의사결정에 상당한 많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